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4회차 지난 4월 10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문제고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의 출제 구성 또는 반복 출제 패턴의 변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게 다변화되기 시작한 건 5회차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시험입니다. 저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시 시험은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 변화가 있기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정시 시험이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저희가 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5회차, 6회차 영상도 보셨겠습니다만 1번 문제 A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객 만족 관리 개론부터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정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워너가 제시한 귀인 이론의 범주와 체계. 귀인 이론의 범주와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워너가 제시했다고 하고요. 여기 체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과성의 위치 차원,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행위자, 본인한테 있나, 나한테 있나, 아니면 상대방, 직원이나 아니면 상황에 있나, 이걸 인과성의 위치 차원, 실패가 원인이 일시적인지, 영원한 것인지, 실수에 의한 건지, 반복적인 것인지, 이걸 따지는 걸 안정성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보시는 실패가 의도적입니까? 비의도적입니까? 또는 통제 가능합니까? 통제 불가능합니까? 이걸 나누는 걸 통제성이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이 시험은 2020년 8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18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뭐뭐란 어떤 행위의 원인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자, 이게 키워드예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딱 답이 떠오르는 건 통제성입니다. 아까 인과성의 위치 차원도 말씀드렸고 안정성도 말씀드렸어요. 딱 이 키워드만 갖고 가신다면 워너가 제시한 귀인 이론의 범주와 체계라는 문제는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다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체크하고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틀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세스의 분류 중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자, 이 프로세스에서 핵심 프로세스는 일단 저희가 영어로 표현하면 왓에 대한 겁니다. 그 무엇입니다. 고객이 우리 매장 또는 우리 기업에 와서 비용, 코스트를 내고 받게 될, 최종적으로 받게 될 그 무엇인 거죠. 그게 제품이든 서비스가 됐든 간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걸 핵심 프로세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what이 나왔으니까 how에 대한 걸 지원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부를 거예요. 이건 과정에 대한 측면이죠. 이리고 이거 두 가지와 나머지 세 가지가 플러스 되죠. 그게 경쟁 프로세스. 경쟁 프로세스는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무조건 경쟁 프로세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혁 프로세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한다라는 키워드가 꼭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기반 프로세스예요. 경쟁자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제공해야 돼. 이게 기반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기본서를 통해서. 1번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자,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경쟁 프로세스입니다. 딱 보자마자. 2번 기능의 경계를 넘어 외부 고객에게 전달되는 최종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외부 고객에게, 자, 코스트를 내는 사람, 우리 걸 사러 온 사람, 전달되는 최종 제품, 최종 서비스, 결국 고객이 받게 될 그 무엇. 네, 두 번째가 맞는 설명이네요. 3번 비용으로 경쟁하는 경우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원가 경쟁 우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도 경쟁 프로세스.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다른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원합니다. 하우의 관점, 지원 프로세스.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경쟁 우위, 이게 뭘까요? 호가보가 아니라 확보를 위해. 자, 이거 키워드랜다. 오탈자입니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변화하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변혁 프로세스입니다. 이해가시죠? 실제 문제는 저 오탈자가 없어요. 우위 확보를 위해. 자, 요 문제는 딱 요 5가지의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분류한 대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입니다.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의 완전 통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부분 통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객 통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영향 요인 중에 고객 통제 요인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고객 통제 요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이건 뭐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해서 고객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자,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2020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뭐 2021년 10월, 22년 1월, 19년 11월, 18년 3월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매년 출제가 될 정도로 지금 보시는 문제가 결국 보면 6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만 요 근래 3년 동안. 1번 고객의 태도예요. 고객의 태도. 자, 이 고객의 태도라는 걸 잘 보시면 얘는 뭘까요? 고객의 태도. 이 고객의 태도라는 걸 보면 이건 고객이 내가 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지? 내가 왜 여기로 온 거지? 라는 관점이잖아요. 이건 이제 고객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의 답은 1번이죠. 고객의 태도. 그죠? 불만. 많이 받은 건데. 점유. 자, 불만과 점유는 저희가 꼭 수업할 때도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는 부분 통제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점유와 불만. 그죠? 2가지는 부분 통제예요. 기업에. 그럼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공정성. 대기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희는 오신 분들한테 내내 번호표를 드리기 때문에 공정한 대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다 누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 기업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 기업의 완전 통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얘는 암기를 해야 되나 봐. 아니요. 불만과 점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고객 통제와 기업의 완전 통제는요. 누가 컨트롤합니까? 컨트롤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고객의 태도를 과연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전체주의라는 뭐 나라의 방식 아니고는 이렇게 할 방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풀이가 가능하십니다. 암기하지 않고도. 이해가시죠?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능하면 암기하는 걸 피해 가셔야 되니까요. 저희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기본 원칙이랍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문제 또한 선생님 워딩을 바꿉니다. 워딩을 바꿉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키워드입니다. 이런 관점에 대한 것들만 딱 기억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고요. 동일 유형으로는 2018년도 4월 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 2번, 3번, 4번, 5, 6번 6번이나 유사 유형이 나왔고요. 유사 유형이 나왔다는 건 밑에 보기에 워딩이 다른 게 나왔다는 거예요. 매 시험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정답이 바뀌고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번 딱 어떻게 푼다? 어떤 워딩이 잘못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 워딩만 한번 정확히 기억해 놓으시면 이 문제는 어떤 변형이 와도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워딩을 바꿀 거라는 거. 자, 첫 번째 볼까요? 평가는 고객이 합니다.
맞아요. 이 프로세스를 경험한 고객이 하겠죠. 2번, 고객 개별 니즈에 적용해야 합니다. 맞죠? 이래서 저희가 뭐 개별화가 됐든 뭐 이런 얘기를 배우잖아요. 3번, 고객은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합니다. 자,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대불일치론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합니다. 내가 기대를 갖고 와서 여기 있는 이 매장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각할 테니까요. 경험할 테니까요.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략론에서 기대 관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5번, 모든 의사결정 시 기업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여,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하죠. 기업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이러면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될까요? 안 돼요. 왜? 고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 테니까요. 이해가시죠?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 자체가 조금 뭔가 어폐가 있는 문제죠. 이해가시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워딩을 바꿀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맞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기억까지는 아니어도. 다음 문제. 다음 중 진실의 순간과 관련된 인물 또는 키워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올 줄은 몰랐는데, 동일 유형은 2017년도 5월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이건 문제와 보기까지 똑같게 유사 유형으로는 좀 보기가 바뀌면서 나왔던 게 20년 1월, 뭐 21년 2월, 21년 11월, 2018년도 7월달에도 나올 정도로, 이것도 지금 보면 6번째 문제예요. 이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게. 자, 진실의 순간 MOT예요. MOT. 곱셈의 법칙이라고 나오고요. 이건 해당하죠. 얀 칼슨. 이 사람이 이제 15초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사스 항공사에서 실제로 이걸 이제 경영에 접목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사스 항공사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리차드 프라이어입니다. 리차드 프라이어. 잘 모르겠죠.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5번 모멘토 델라 베르다. 이건 이제 스페인 용어에 나오는 걸로, 스페인 용어란다. 스페인 2에 나오는 용어에 그 진실의 순간, 이건 이제 스페인 용어로, 스페인 언어로 표현을 한 거죠. 간단하게.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대표적으로 보면 매번 나오는 오답이 이제 루퍼트 호그가 나오고요. 루퍼트 호그는 아시겠지만 캐세이 퍼시픽 CEO였어요. 2019년도에 홍콩 독립에 대한 걸 갖고 이야기하다가 중국의 압력 때문에 사퇴했을 거야 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슈가 됐던 인물이죠.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오답으로 나와요. 매번. 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리차드 프라이어예요. 리차드 프라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저희가 뭐 기억한다든가 이런 건 참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 리차드 프라이어, 이 사람은 이제 MOT와 상관없어요 라는 관점으로 체크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루퍼트 호그와 더불어 또 한 사람 있어요. 이 스티브 노른드룬드. 이 발음도 참 어려운데, 이 양반 스티브 노른드룬드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도 우리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이게 보잉사의 R&D 담당 사장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 뭐 예를 들어 나중에는 뭐 존슨앤존스도 나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유사유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오답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맞는 거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드리면 또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방대해지는 관점 때문에 제가 저 사람에 대한 설명은 아예 지금 언급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서 그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항공기 출발 지연 분석을 위해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경우 출발에 임박한 컷오프, 출발에 임박했을 때 컷오프가 되고 지체 승객의 탑승 등에 해당하는 요인이 뭘까요? 지금 보면 아래 보기에서 보면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고요. 위아래 8개씩 있는데 저걸 저희가 이제 배울 때 브런치라고 배우세요. 브런치라고. 원래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있는 브런치는 6가지고요.
그럼 왜 그림엔 8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항공회사에서, 항공기 업체에서 사용할 때 나오는 건데, 이 브런치의 수는 변화됩니다. 그 산업군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는 뭐 어떻게 보면 딱 6개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8개가 될 때가 있고 뭐 6개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건 저 브런치의 명칭을 골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출발에 임박한 컷오프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체 승객의 탑승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에 있는 저 브런치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건 저희가 어떤 출발에 임박해서 왜 컷오프가 빨리 되질 않고 이때 됩니까? 지체 승객이라는 걸 왜 방송을 하지 않고 왜 고객들을 정확히 인지를 시키지 못해서 왜 지체 승객의 탑승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됐다? 라고 보면 절차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절차에 대한 측면들. 자, 이래서 이 문제 유형은요, 하부 요소, 하부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요, 브런치의 명칭을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점으로는 꽤 자주 출제가 됐고요. 동일 유형으로 지금 뭐 18년도 9월, 20년도 12월,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 문제는 뭐 향후에 출제된 어차피 조 8개 브런치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들로 좀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조종사, 기내 승무원의 도착 지연과 부재입니다. 고객이 탈 때까지도 승무원들이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당장 고객과 접촉하는 인력이잖아요. 전방 인력이겠죠. 그런 문제점의 경우 기내 청소가 지연되고 있어요. 기내 청소는 고객이 들어와서 앉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고객 눈에 안 보여요. 후방 인력이죠. 항공기에 뭐 출구 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항공기가 출구 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설, 장비의 문제가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날씨, 항공교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려앉고 뜨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기타 원인, 이런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한번 학습만 해놓으시면 향후에 다변화되는 문제, 어차피 저 브런치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신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라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품질 기능 전개, 그럼 무조건 떠오르셔야 되는 건 고객의 요구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요.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감소됩니다. 감소되고 단축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이유는 고객의 요구가 반영되니까요. 가장 결정적이죠. 거기에다가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팀워크가 향상됩니다. 조금 생뚱맞은 건 문서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거든요. 이 문제 유형은 지금 동일 유형으로 20년도 9월, 18년도 5월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 유사 유형으로는 20년도부터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내내 출제가 될 정도로 이만큼 출제 빈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요 문제도 지금 보면 요 동일한 문제 포맷을 가지고 10번째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전 3년 동안 동일 유형, 유사 유형이 9번이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문제도 보면. 이 관점 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도 잘 보면 워딩을 바꾼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워딩을 바꿉니다. 1번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왜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2번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와요. 자, 말씀드렸죠. QFD 품질 기능 전개의 최대 키워드는 뭐다? 고객의 요구입니다.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아니 강사 예외도 있을 거 아니야? 없습니다. 네, 고객의 요구를 들어야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를 맞춥니다. 이런 걸 이제 기술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요 관점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고객의 요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굉장히 워딩이 쉽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품질 기능 전개라고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고객의 요구부터 무조건 머리에서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해가시죠? 왜? 그걸 들어서. 품질 기능 중개라는 건 행렬표, 저희가 알고 있는 하우스 오브 퀄리티라는 건 1966년에 아키오 요즈가 이걸 이제 처음에 제안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가 돼가지고 72년인가요? 품질 기능 전개 비슷한 거에 책을 내거든요. 이 아키오 요즈 교수가 참여한. 그때부터 사용됐어요. 품질 기능 전개라는 명칭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고베 조선소에서 원양어선을 만들 때 처음 반영을 시키는데, 그 전까지 썼던 제품이 생산에 들어가는 행렬표라는 거는요, 이미 쓰고 있었어요. 이 쓰고 있던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접목을 시킨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고객의 요구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 분석 도구 중 품질의 집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바로 나오네요. 여기나 HOQ와 연결되는 이 품질의 집 구성 요소라는 문제 유형은요, 제가 지금 여기 표시를 안 했는데, 얘는 동일 유형이 2020년도 4월 달에 나온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은 19년도 3월, 21년도 2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5개 보기가 나왔을 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는 걸 보면 일단 3번처럼 고객의 요구예요. 저 고객의 요구를 기업의 요구로 바꿀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오답의 스타일이죠. 근데 이 문제에는 지금 없어요. 1번 설계 특성 맞아요. 2번 설계 품질 맞아요. 왜?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 요구대로 저희가 만들 거면 저희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해가시죠? 이 관점인 거예요. 고객 요구와 중요도예요. 과연 고객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만드는 배에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가? 원형 어선을 만들면서 갑자기 고객이 와서 물 밑으로도 가게 해주세요. 그럼 얘는 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맞죠? 설계 특성의 상관관계예요. 고객이 요구하는 걸 과연 설계 특성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 자체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거 맞는 얘기죠. 5번 조직관리 시스템의 재구축입니다. 이건 해당하지 않죠. 실제로 품질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요. 총 6개가 나오거든요. 고객의 요구 품질, 설계 특성 간의 상관관계, 설계 특성, 상관관계, 설계 품질, 계획 목표 품질이라고 불러요. 계획 품질. 자, 이렇게 6가지이기 때문에 요 6가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가 좀 기반이 되셔야 됩니다. 요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장이네요. 우리나라 고객 만족 경영의 시기별 흐름 중 1980년대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1980년이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친절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2년도에 LG가 고객 가치 경영, 93년도에 삼성이 신경영, 94년도에 우리나라 철도청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략 흐름적으로 이제 초창기에 받아들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봤을 땐 이거보다 좀 더 빠른 거잖아요. 분명하게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2020년도 12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고요. 문제 유형에서 90년대 거를 저희가 기억할 때 조금 메리트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하여간 뭔가를 도입을 하고요, 뭔가 시작이 되고, 이게 삼성 LG가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모든 곳들에서 다 받아들여요. 자, 그 관점으로 보면 문제를 풀 때 1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도입입니다. 90년대예요. 그죠? 2번 전사적 고객 만족 경영 체제가 도입됐어요. 도입이에요. 또 90년대예요. 고객관계관리 및 AS 제도 도입이에요. 도입. 90년대예요. 공공기관의 고객만족 경영 기법의 도입 시작이 또 도입이에요. 90년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4가지가요, 전부 도입이라고 보이시죠, 지금. 그죠? 왜 그럼 이때 도입이 됐나요? 92년 LG, 93년 삼성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이해가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하는 대기업 2군데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5번 제품 설명, 성능 위주의 기초적인 친절 서비스입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네, 이게 80년대 내용에 해당하는 관점. 보조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조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번 영상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구전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구전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 이 구전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면 구분 관점이 한 3, 4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부 요소가 5개씩 딸려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5개 이상 되는 구분 관점의 내용들,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문제를 만들거든요.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은 20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뭐 21년 9월, 21년 12월, 2018년도 7월 달에도 출제가 됐던 아주 뭐 전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 100% 워딩을 바꿉니다.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대로. 자, 1번.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에요. 맞죠? 2번. 소비자 간의 구전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원천이에요. 왜요?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써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온라인에서 내 돈, 내 산이라는 것까지 얘기가 됐잖아요. 3번. 소비자는 구매와 관련된 위험과는 상관없이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할 리가. 위험과 상관이 없다? 안 돼요. 내가 내는 돈 대비 뭔가 나은 게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워딩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4번, 5번 설명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4회차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문제는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요 근래 보신 영상 중에 시간도 가장 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하지만 저희가 내내 보셨던 기존의 기출문제로서 동일 유형이 있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요 영상만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번 하는 거 저희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에 박정민 강사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이런 걸 찾아보셔도 되고, 유일하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총 21개 챕터로 해당 챕터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카페는 무료 자료, 유료 자료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어떤 자료든지 간에 시험 합격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저희는 이럴 겁니다, 이런 정보가 아니고요. 다 입증된 자료만 제공합니다. 한 번에 붙어 있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구매하시면 합격률은 92.8%를 넘어갑니다. 한 번에 합격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은 볼 수만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강요 안 합니다. 다음번 영상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누른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은 눌러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